어린 시절엔요, 그러니까 뭐 축구 엄청 좋아했고요. 모든 운동을 다 좋아했는데, 제가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되게 특이한 점인데, 굉장히, 굉장히 관심이 거의 너무너무 집중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동시에 그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흥미를 가지면서 동시에 굉장히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가 시간이었어요,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게 언제예요? 그게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초등학교 일기 보면 계속 시간에 대한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눈을 아침에 눈 뜨고 뭐 약수터에 갔다가 학교 가고 친구들이랑 놀고 막 이런 게 엊그제 같은, 바로 잠깐 몇 초 전 같은데 벌써 잠자야 될 시간이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라는 거는 정말 마치 막 화살이나 총알처럼 이렇게 빠르고 붙잡을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상상력이 계속해서 이제 비관적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도 결국 언젠가는 돌아가실 테고,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간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 결론은 뭐냐면, 시간이라는 것은 뭔가 변한다라는 의미고, 시간을 붙잡으려면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어렸을 때는 제가 제일 부러워했던 게 바위였어요, 바위. 바위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위가 이렇게 약수터를, 뒤에 산이 있어서 약수터를 아침마다 갔는데, 가면서 항상 그 바위 보면서 돌들을 보면서 되게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관심이었죠. 그런 것들이 뭐 입시에 쫓기고 막 이러면서 막 사라졌다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20대 후반, 30대 초반쯤 돼서 다시 아주 강하게 되살아났던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는 당연히, 저도 어렸을 때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배웠던 것 같고,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베냐민은 이 삼분법적 시간관도 일종의 어떤 발명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만들어진 하나의 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간다라는 것. 그런데 이 삼분법적 시간이 있는 이유는 미래를 선점하고 있는 어떤 관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기독교에서 천국이 있는 것처럼, 그 메시아의 왕국이 있는 것처럼, 종국에는 도달해야 될 어떤 외재적 목표점이라는 게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미래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미래면 뭘까요? 나의 꿈 같은 거겠죠. 그래서 그 미래를 위해서 과거는 의미가 없고요. 현재도 미래를 위해서 봉사해야 돼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사는 그 삶을 깨는 게 메시아예요. 그래서 그렇게 잠들어 있는 시간들,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워낸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간관 자체가, 그래서 베냐민이 제시한 시간관이 here and now라는, 지금 여기라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과거, 현재, 미래의 그 현재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 시작도 끝도 없는 현재라고 할까? 뭐 베냐민이 진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작도 끝도 없는 현재, 시작도 끝도 없는 하루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도 어떻게 보면 시작도 끝도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김형준이라는 어떤 관념에 갇혀 있을 때는 시작도 있고 끝도 있겠죠. 네, 태어나고 죽겠죠. 하지만 그 관념에만 갇히지 않으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자신의 삶을 그런 존재감 안에 위치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그런 방식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어떻게 보면 베냐민이 꿈꿨던 구원, 그리고 어떤 시간관, 역사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그런 방식의, 제가 공포를 느꼈던 어떤 삼분법적 시간관을 이겨내는 어떤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삶 자체를 좀 더 즐길 수 있게 됐다고 할까? 이렇게
더 재밌게 바라보게 됐다고 할까? 그 예전에는 항상 두려움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뭔가 항상 두려웠어요. 예, 겁이 나고. 예, 결국엔 어떻게 될까? 결국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관념들이 사라지니까 지금 여기만 남거든요. 지금 여기. 예, 지금 여기에서 벌어질 일들, 벌어지고 있는 일들. 예. 어떻게 보면 바본가의 이 그림책에서 이 주인공이 듣지 못하는 그 소리도 바로 그런 소리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지금 여기를 살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를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미래라는 목적이 이끄는 방식으로 지금 여기를 살아요. 사실은 그건 지금 여기를 사는 게 아니죠. 근데 그 미래라는 목적은 예. 나한테 있잖아요. 나한테 있는 것 같지만 나한테 있는 게 아니죠. 나한테 있다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는 뭔데? 라는 질문이 그래서 철학적 질문의 시작이고 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이 모든 어떤 질문이 시작되고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무수히 많은 답들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지,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걷는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말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바로 이 가장 이 이야기 책에서 제일 처음 시작부터 나오는 그 말이에요. 비가 내린다. 지금에 집중한다라는 말은 맞아요. 맞는 말인데 이 지금에 정말 집중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나인지, 내가 어떻게 나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우리는 그냥 나는 지금에 집중하고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나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요? 별로. 오직 그냥 지금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자기 욕망. 근데 자기 욕망은 도대체 어떻게 생성된 거고, 어떻게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사유해보거나 이럴지 못하는 건 어떻게 보면 미래가 계속 압박을 가하는 것 같아요. 그거 생각해서 뭐해? 막 이렇게. 지금 네 일에 집중해, 네 욕망에 집중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내 욕망인 건지 또 사실은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지금에 집중한다고 하지만 전혀 집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대화하고 있지 않고, 누군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그런 건 것 같아요.